안녕하세요. 오늘 레오파드 개코 핸들링에 대해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자주 오는 질문이고, 그 다음에 또 되게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해외 자료를 처음에 이제 찾아보고 이제 서치해봤을 때 어떤 브리더는 꼬리를 잡아도 된다, 어떤 브리더는 안 된다. 이제 그런 호불호가 심하게 갈려서 저도 이제 제 경험 또 이제 또 유명한 브리더들이 또 하는 방법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아, 이제 처음 이제 레오파드 개코가 처음 분양받았을 때 약간 이런 델리컵에 담겨져서 이제 오죠. 푸딩컵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황에는 되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이제 버스로 이제 장시간 이동했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케이지로 옮겨주는 게 좋아요.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어, 가급적이면 핸들링을 이 상황에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케이지에 이어서 지금 보신 것처럼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.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친구 집이에요. 지금 브리딩 시즌이라서 지금 수컷이고. 네. 지금 약간 찝쩍대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을 때 내린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은 떨어졌네요. 결론은 성체 핸들링하고 이제 베이비 핸들링이 조금은 다르다는 거죠. 아무래도 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한테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잡아도 꼬리를 이제 떼는 경우가 없어요. 거의 없어요. 저 같은 경우 꼬리를 잡아서 꼬리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이제껏. 네, 이 개코를 대하면서 물론 좀 이제 기본적인 이제 해외 브리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꼬리를 잡은 상태에서 막 하늘로 치켜들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. 이제 케이지에서 케이지를 옮길 때 오히려 몸을 잡는 것보다 그냥 이 꼬리를 잡아서 이렇게 살짝 옮겨주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.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소백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줬는데 하나는 꼬리를 잡아서 이동하는 거랑 또 하나는 이제 스쿠핑이라고 해서 배 밑으로 이제 저희가 왜 아이스크림을 풀 때 그 쓰는 그걸 스쿱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푸는 방식 배 밑으로 손을 넣어서 어이구 레오파드 개코가 자연스럽게 손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. 네.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약간 소리를 냈어요. 이게 지금 좀 싫다는 표현이고 귀찮다는 표현인데 예전에 누가 이제 문자로 만질 때마다 레오파드 개코가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의사 표현인 거죠. 자기를 좀 이제 귀찮게 하지 말라. 저도 이제 그 질문 찾아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차분히 안정시켜주면 앞으로 손으로 얼굴을 막으시잖아요.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. 보이시죠? 좀 차분히 안정시켜주는 방법이죠. 위에서 이렇게 잡는 방식은 비추천하는데 얘네들이 야생에서 얘네 포식자들이 얘네를 이제 사냥을 할 때 이렇게 물듯이 다가온대요. 그래서 가끔 레게를 이렇게 손으로 몸을 감싸 안으면 발버둥 치거나 아니면 극도로 흥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, 저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레게를 이제 핸들링 합니다. 워낙 온순한 동물이어서 웬만해서는 물지 않아요. 저 같은 경우 딱 한 번 물린 적이 있었는데 탈피를 했었을 때 레게가 이제 눈이 가려져서 앞에 시야가 보이지 않는 경우였어요. 그때 이제 제가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위협을 느꼈는지 이제 물더라고요. 그래서 탈피할 때 눈이 안 보이거나 좀 예민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 핸들링을 안 합니다. 이제 성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들링 해주시면 되고,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같은 경우는 모든 브리더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꼬리를 이제 잡지 말라는 거죠. 이동했을 때.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체 문제. 배 밑으로 손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레게가 손에 올라올 수 있도록. 그리고 성체보다는 좀 움직임이 빨라요. 점프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사람한테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여서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꼬리를 잡으면 꼬리가 떼어질 수가 있어요. 뭐 베이비 꼬리가 떨어지냐
저도 베이비도 한번 떨어진 적 있었어요. 그때도 언제였었냐면 탈피했을 때였는데, 그래서 저는 탈피했을 때 웬만해서는 핸들링을 하지 않아요. 그 베이비여도 눈이 가려진 상태였었는데 탈피로 인해서 제가 움직일 때 이제 심하게 예민하게 이제 갑자기 꼬리가 뚝 떨어지더라고요.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었었고 케이지에서 케이지로 거의 옮기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베이비도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주면, 눈을 가려주면,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서 지금 가려주면 가만히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. 그래서 네, 제가 핸들링하는 경우는 여기 이제 렉장에 보이시겠지만 보통 이제 청소할 때거나 아니면 뭐 브리딩 시즌 수컷을 옮겨야 될 때거나,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웬만해서 손으로 이렇게 옮기기보다는 이런 케이스를 들고 다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옮기고 또 여기서 이제 다시 빼고 약간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핸들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마침 나온 베이비가 있는데, 특히 베이비 같은 경우, 이 친구 같은 경우, 패턴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세요? 패턴레스? 얘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지금 몇 주 됐는데, 지금 막 오늘 태어난 애들 같은 경우는 극도로 경계를 해요, 사람을. 오, 뛰어다니네. 그래서 저 같은, 아예 태어난 베이비 같은 경우는 케이스 안에서 핸들링을 하지 않고 살짝 건드려서 이동할 수 있게. 스노우 패턴레스. 이쁘네요. 베이비는 항상 이쁜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. 해외 뭐 개코 포럼이나 이런 자료 찾아보면 핸들링에 대해서 뭐 알비노가 노말보다 뭐 핸들링하기 쉽다, 또는 뭐 수컷이 암컷보다 편하다, 뭐 암컷이 수컷보다, 뭐 여러 가지 뭐 브리더들의 의견이 있는데, 제 경험상 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비슷한 것 같고, 그리고 굳이 저 같은 경우는 레게가 핸들링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서 핸들링을 거의 뭐 따로 제가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거를 핸들링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, 아무래도 이제 처음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 좀 미흡한 점도 많이 있는데, 이제 제가 이게 영상으로 한 이유가 이제 핸들링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좀 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게 좀 난처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좀 부족해도 좀 이해해 주시고, 그다음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찍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소나 스텔스, 제가 분양 받았을 때 당시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보기 드문 소나예요. 원래 보통 사람들이 소나를 생각하면, 잠시 여기 통 안에 들어가 있고, 소나를 생각하면, 자 보자, 얘였나? 예, 여기 있네요. 지금 얘가 소나 암컷인데, 약간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패턴의 소나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. 네, 점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또 소나, 또 수컷 이쁘죠. 보통 제가 찾아본 소나들은 이랬었는데, 그래서 처음에 분양 왔을 때 좀 걱정을 했어요. 이게 과연 소나가 맞나 했는데, 다행히도 이 아이하고 스노우 레이더하고 이제 이번 시즌 브리딩을 들어가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이 아이가 맞나? 예. 이 아이는 아니네요. 이 아이는 다른 벨라인에서 나온 애고, 아마 그 파이드 슈퍼 레이더가, 이 아이가 누구였지? 얘는 얘였나? 아이고. 지금 여기 있다. 이 아이요. 슈퍼 레이더가 나왔죠. 슈퍼 레이더. 예.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소나도 있다는 게
입증이 된 건데, 어찌됐건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좀 포스팅하는 방법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. 아무래도 글보다도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는데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, 네, 좋은 하루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